어. 뭐가요? 응? 응? 폰? 자, 이어서 이제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역시 어디까지 임의 규정이에요? 교환. 자, 그럼 매매하면 봐요. 의, 성립, 효과, 담보 책임, 환매. 거기서 성립에 계약금, 계약, 별표. 그리고 담보 책임, 별표. 그리고 마지막에 환매. 5번 별표. 그래서 매매하면 타입들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계약금 계약, 담보 책임, 환매. 자, 매매는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담보 책임, 환매. 그게 생각나야 됩니다. 다시 매매하면 뭐라고? 다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럼 먼저 뜻. 자, 매매는 뭐요? 일방이, 자, 법률 용어는 재산권 이전입니다. 그 할 것을 약정하고, 또 상대방은 재산권 이전 아니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물건을 돈 주고 뭐 사고 팔고인데, 요리 대해서 조문은 다시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봐요. 매도입니다. 매수예요. 자, 재산권 이전할 것을 했으니까 낙성이야.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대금도 마찬가지고. 하고가 아니야. 하고 하면 요물계약이 돼. 그러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채무가 서로 대가니까 쌍무. 그럼 여러분 재산권을 출연 여자는 대금을 출연해야 되잖아. 유상입니다. 계약서 없다가 뭐 불려식. 마지막 타인거도 돼요. 채권.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채권계약이니까 남아있어도 된다. 여기 뜻이에요. 이때 요 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폐야. 대금이 뭐라고? 화폐고, 이 재산권이 뭐야? 물건, 채권, 또 뭐가 재산권이야? 지식재산권, 지적, 옛날에는 지적, 특허권 들어봤어요? 상표권 이런 것도 다 여기다 갑니다. 재산권. 그럼 저 친구가 돈이 많다, 재산이 많아야 돼. 그 말은 물건이 많다, 채권이 많다. 이 말. 물건이 뭐야? 대표 선수가 소유권. 아파트 소유한다, 부자야, 부자. 물론 이자가 있겠지, 아니 은행에 담보 있겠지. 그래도 부자야. 또는 채권이 뭐야? 은행에 예금 채권이 있다, 예금. CD 있다, 예금. 얼마나 부자고. 100억이 은행에 예금돼 있네. 우와, 꿈꿔봤나, 100억? 그래요. 100억 있는 사람 봤어요? 자주 봤어요? 100억이에요. 예, 맞아요. 100억이 있어야 돼. 참, 언제 돈 벌거나 100억을. 그죠? 우리 나이, 이제 우리 세대는 100억 돈 벌라 하지 말고, 모릅니다. 한 방 또 올 수 있잖아. 부동산 뚫고 다니까 한 거리에 뭐 2억씩 수수료 떨어지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럼 얼마짜리 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는데, 이게 재산이야. 돈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성립은 합의해도 되지만 뭐라고? 일방예약. 하나 더. 계약금 계약.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439. 매매 성립은 1번이 뭐야? 당사간 합의죠. 2번이 뭐다? 예약이잖아. 그리고 한 장 남기니까 2장 남기니까 계약금 계약 나옵니까? 계약금 나오잖아 3번에. 자, 7번 봐요. 작년에 이게 나왔다 시험에. 매매 예약.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나왔어. 이 예약이 뭘까? 자 봐요. 뜻이 이거야. 장차 매절 계약이 매매인 이게 본계약이야. 근데 매수인이 본계약 하려면 어떻게 돼? 매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야. 파면 나.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면 되지. 근데 사고 싶어. 근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한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돈이 생겨. 다리모시가 나와 어디서. 요즘은 돈을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예금해서.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는 뭐야? 계부 갖고 그거 다 또 했잖아. 요즘 어떻게 돈 모으는지 모르겠어. 한 방에 다 모아버리네 그냥. 통장에 돈이 쌓여야 되는데 쌓이기는 그냥 마이너스 된다 마이너스 요즘. 예. 쌓이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오 나가. 그래도 들어온 게 있은 게 당연해. 자 봐요. 이 매매를 하고 싶은데 본계약을 여건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미리 맺는 계약이 뭐다? 여기 예약이야. 예약 뜻이 뭐라고? 미리 맺는 계약.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약속이 있어. 거기 본계약이야. 미리 예약해 안 해? 똑같은 거야. 그게 예약이라도. 매매하고 싶은데 돈이 다 모자라고 여건이 안 되니까 타면 나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예약을 하는 거 미리. 그럼 예약을 하면 뭐가 좋은데? 그게 중요하지. 예약하면 뭐 있노? 읽어봐라. 뭐라고요?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방에게 매수인에게 예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유리하잖아. 참고로 요놈은 행성권이라고 불러. 무슨 권? 형성권은 뜻이 뭐야?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상대방 동의 성낙을 구하지 않고 바로 쏘아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로 행성권은 무서워. 여자가 이 행성권적 성격 가지고 있으면 적어라. 집 망한다.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끝내는 거야. 자, 여러분 권리를 표시하면 여자는 청구권이 좋아. 청구권은 뭐야? 요구하면 알았다 성낙 이래 돼야 되는 건데 여자가 행성권적 성격을 해봐라. 다다다다다 내 말 따르라. 안 따르면 엥? 그런데 편안하면 그런 사모님이 있으면 남편은 편안하다 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알아서 다 한다 자기.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봐요. 그래서 이 예약관계권은 아까 뭐 적었어? 형성권 적었어? 하나 더 재산권 적어. 무슨 권? 그럼 재산권이면 양도가 돼 안 돼? 되고 양도되고 상속되고 적어. 또 하나 더 적어요. 이 예약완결권은 자 몇 년이다?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적어. 예약이 성립 시부터 10년. 몇 년? 성립한 때로부터 뭐? 10년. 그러면 이 예약은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계약이죠. 7번 봐요. 미리 맺은 계약이라 했잖아. 이 계약이란 글자 보고도 예약이 계약이다 물어보면 계약인가? 아닌가? 눈치 보지 마라. 계약이다. 됐어요? 자, 여기 다야 그냥. 그리고 하나 더 적어봐. 가등기. 이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도 할 수 있어. 그럼 매수인이 알았다. 그러면 내 돈이 없는데 5억짜리는 내가 2억 줄게. 3억 준다. 당신은 내 가등기 해놔라. 내가 나머지는 뭐 1년 내에 줄게. 가등기 하면 뭐가 있다? 또 적어. 대항력이 있다.
다 같은 이야기들이야. 한 번만 잡아주면 돼. 예약은.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있겠나? 그래도 안 하면 욕하고 하면 양이 많아지고 그 정도에서 예약 완결권 끝냅니다. 작년 문제 한번 도전해볼까?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중요해서 본다기보다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자, 606. 30번 봐요.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이야, 20년 했네. 약정을 하면 요리 가지만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까 10년이야. 자, 1번. 어디 체결시부터 1년 뒤에 예약관계를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권은 형성권이지. 아까 예약관계가 무슨 건이야? 형성권 뜻은 뭐야? 일방적으로 생기는 건 맞아. 근데 뭐 소급이 X. 2번 읽어봐. 예약관계는 무슨 건이야? 형성권은 맞지? 속함은 맞아. 그 다음 틀다 읽어봐. 원래 하면 10년이고 안 정하면 아까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야. 정했잖아. 3번 어디 가지 완결권은 재산권 맞아? 양도돼? 마지막에 답이네. 상속돼 물으면 돼. 재산권은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봐. 여러분 직권 조사 사항이다. 저거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5번은 직권 조사 적고 예약 관계를 행사한다. 갑이 성락이 있어야 하면 들리지. 왜? 행성권이잖아. 행성권이 뭐야? 일방적으로 생긴다 했잖아. 5번. 거기 틀렸잖아. 갑이 성락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야. 행성권이 그런 의미야.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요. 자, 이제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은 중요하다. 자, 442. 자, 7번 봐요. 요 계약금 계약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이게 또 헷갈려. 자, 매매 계약서가 있어.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이 1억이야.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얼마 합니까? 10% 보통 하잖아. 1,000만 원 주지? 요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요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매매가 뭐?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 하나의 계약서에 2개를 한 거야. 법적으로. 요걸 적으면. 근데 계약금 안 적는 것도 많아. 여러분 책 사는 것도 매매잖아. 계약금 안 하잖아. 근데 단가가 크면 하지. 그 여러분 돈을 내가 100만 원 빌려줄 때는 차용증도 안 받고 그냥 씨발 내 떼무면 떼무고 알아서 해라 막 이러면 차용증 안 받고 그래도 하잖아. 근데 1억 빌려주는데 차용증 받는 거는 당연하고 야 너 못 갚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담보 잡잖아. 그게 문제. 금액이 세지니까 문제지 뭐. 10만 원 빌려주라면 빌려주기 싫지만 알았다만 내 갚으면 갚고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잖아. 이 계약을 2개 한 거래도 무슨 계약? 매매란 주된 계약. 계약금은 종된 계약. 됐어요? 자, 이때 매매는 조금 전에 낙성 계약입니까? 금방 낙성. 근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계약금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매매는 낙성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합의도 하고 뭐까지 해야 돼? 1,000만 원을 쌓아줘야 되는 거야. 지급해야 되는 거야. 왜? 요물이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대부분이 계약서에 2개 했다는 걸 몰라. 중개사도 모르고 뭐 다 모른다. 다시 봐요. 그래서 이봐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부수하여 교부하는 검증 기타 유가문이야. 또 차이를 하면 더 이해가면 되는데, 이러면 아까 매매 대금 뭐라고? 금전이잖아. 근데 계약금은 금전 플러스 알파도 돼. 뭐도 된다? 금전 플러스 알파도 된대도. 그래서 주된, 종된, 낙성, 요물, 금전, 알파 이렇게. 그리고 집합 이 성질이 있어. 정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손해배상, 위약, 해약금 3가지가 있어. 자, 모든 계약금은 계약 체계를 뭐라고? 증거. 왜 계약금 줘? 계약이 맺어진 때는 증거잖아. 얼굴도 모르는 놈에게 1억을 준다, 계약금을. 5천만 원 준다. 자, 그 다음에 위약은 뭔가 하면 특약을 한 경우 적고 기억 줄 거 손해배상 예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줄 때 뭐 하면 특약을 하면 뭐라고 적어, 특약을. 그러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돼. 그런데 특약하지 않으면 뭐가 돼? 해약금이 3번이야. 다시 모든 계약금은 정약금, 특약하면 위약금, 그 중에서 뭐라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약 안 하면 해약금 끝. 3번에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특약을 하면 뭐라고? 위약금. 그 중에서 뭐라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7번 봐요. 여기 적어놨는데, 자 봐요. 1번 했고, 명칭에 관계없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금이라 하기도 하지만 뭐 착수금, 선수금, 선급금, 기타 무슨 말 해도 다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뭐다? 계약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계약금 들어봤어요? 그것도 뭐야? 계약금이야. 명칭에 관계없다 했잖아. 그러면, 자, 이제 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면 이 해약금 해제가 되는 거야. 자, 일방이 뭐 하기 전까지? 이행착수가 뭐라고? 중도금이라 등기 주기 전까지야. 그럼 중도금을 먼저 줘, 등기를 먼저 줘, 대부분. 그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하는 게 해약금 해제야. 그러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계약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뭘 물어봐야 돼? 나 계약했는데 끝내고 싶다. 뭘 물어봐야 돼? 계약금 줬나 물어봐야지. 왜? 해약금 해제가 있으니까. 이 해약금 해제가 있고 조금 전에 배운 일반적 아까 채무불이행사고 요거 요 해제가 있는 거야. 이건 언제 하는 거야? 요런 사유가 발생했어야 돼. 약속으로 정하든지 채무불이행하든지 그래야 생기는 게 뭐라고? 그냥 아까 해제야. 근데 지금 이 공부하는 무슨 해제는 이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줬을 때 해제하는 게 앞에 해제 앞에 해약금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죠. 그냥 계약금 해제가 아니고 앞에 무슨 글자 붙어 있어? 해약금 또는 계약금 해제. 오늘 바빠요. 불이 어디 났어요? 어제도 강원도 거기 불났나? 여러분 봄에는 산에 가면 안 돼요. 조금 아래 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또 펜션 뭐 30층을 탔다며. 강릉인가 그 어디 옥계인가 그 뭐 어디. 참
봄에는 물낮에, 여름에는 또 태풍, 어제, 가을에, 겨울에는 추워서 죽겠지. 스트레스 형수가 인생은. 그래서 일방에 이행 착수하면 또 안 돼. 그럼 첫 번째, 계약금 계약했나 물어보고, 두 번째, 중도금을 줬나 받았나 물어봐야 돼. 왜? 중도금 주기 전까지야. 주고 나면 이게 안 돼. 그리고 교부자는 뭐 하면 돼? 거기 누가 교부해? 매수인. 매수인이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포기하고 끝내는 게 뭐라고? 해약금 해줘야. 그리고 수령자가 누구야? 대부분 매수인이 받지. 매도인이 받지. 매도인은 얼마 줘야 돼? 2배 주고 끝내는 거야. 그럼 1,000만 원 받으면 얼마 줘야 돼? 2,000 주면서 끝내자가 매도인 수령자가 하는 거야. 반드시 줘야 돼. 공탁은 필요 없어.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약금 해제를 막아야 돼요.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배운 그 해제는 안 나와 실무에 잘. 보통 요거 합니다. 요거. 여기 99.9%야. 그러면 이 해약금 해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계약금 계약하고 일방이 이행상수 전까지 하고 교부자 포기 수령자는 2배 줘야 된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돼. 그러면 포기하겠나? 1,000만 원까지 만일에 5천 걸었다. 그럼 받아놓으면 5천 받으면 얼마 줘야 돼? 1억 돌려줘야 돼. 하겠나? 근데 중요한 건 매수인 돈이 많이 있나? 없어. 이 계약금 많이 걸려하면 좋은데 안 돼. 실무 가면. 또 두 번째. 언제까지 해? 이행착수 전이 뭐야? 중도금 주기 전이지? 그러면 계약금 계약하고 중도금 날짜를 빨리 잡으면 돼. 일주일에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 중도금 주고 나면 못하잖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야. 해약금 해제되면 중개사 좋아 나빠? 허탕이잖아. 허탕.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주겠나? 수수료를 싸우고 있는데. 싸워도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해야지. 이러면 수수료는 처음부터 이야기. 사장님, 우리 수수료는 계약서 써자마자 받습니다. 계좌번호 여기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면서 무조건 땡겨야 돼 미리. 근데 그리 못 땡기는 게 인간이야 또. 말이 안 나와. 그 말을 해야 돼. 서슴없이.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니까 사장님이 우리 받아야 됩니다. 요즘 딱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명함에 계좌 있는 걸 줘야 돼. 계약서 딱 쓰고 도장 찍자마자 이야기해야 돼. 도장 안 찍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 봐요. 그러면 중도금을 땡기면 돼. 또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약으로 정하면 되잖아, 특약으로. 계약금 해제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돼. 그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약금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약이 안 되면 돌려줍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돌려주는 거야. 무슨 말 하시겠어요? 이거 가계약금 걸잖아. 그것도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뭐라고? 계약금이지만 이게 임의규정이니까 계약금 단계가 아닌 걸로 사는 사람들이 또. 하여튼 어떻든 법적으로는 다 저렇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바쁘니까 뭐합니까? 임대차 같은 거는 그냥 톡으로 주고받아, 문자로 주고받아서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써. 그 단계가 이거야. 그럼 쭉 적어야 돼. 계약금 얼마 받는데 계약 안 되면 돌려주고 뭐 어쩌고 적어. 그걸 준단 말이야. 주연하게 여러분 중개사가. 그래 조율하고 계약서는 그러면 내일 모레 써자 이러는 거야. 바쁘니까. 요걸 잘해야 돼. 요거. 그리고 요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도 안 되고 원상 회복도 안 돼요. 요렇게 교부자는 포기 1,000만 원 줬다 1,000만 원 포기하고 끝내. 받은 놈은 2천만 원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준 사람이 포기하고 끝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잔금을 준비 못한다든지 또는 무슨 수가 있겠지. 1,000만원 받은 매도인이 끝낸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른 놈이 더 많이 줄 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도 2천 주고도 더 많이 또는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겠지. 작년, 저작년이가 우리 학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때 저 수성 아파트 9억 1이 막 올 때야. 자기가 집이 있어요. 이제 큰 거 사고 싶어서 계약을 했대. 10억 주고. 그럼 시급이 얼마 줘야 돼? 5천 줘야지. 10%면 건 5천 주고 계약했대. 근데 대출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 써줬더만 그래도 조금 40%는 돌려받았다. 안 줘도 돼, 그 사람 주인. 주인 좋은 사람 만난 거야. 5천 한 방에 날릴 뻔했는데. 그래 뭐 사왔는가 하면 음료수 한 개 사왔더라. 하여튼 이러면 도와주면 안 돼. 무조건 돈 받아야 돼. 계약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주세요 해야 돼. 이거 뭐야. 내용증명서 10만 원입니다. 그래. 공짜로 해주면 여러분 뭐 아무도 공짜를 몰라. 이 서비스거든 이게 다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앞으로. 그걸 고마움 못 느낀데도 항상 해야 돼. 제가 요거 사회주전에 해주는데 여기 원래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콕콕 집어줘야 돼. 그거 나도 못 하는데 그렇다 해도 그 절반 이상 받아서 무조건 돈 가져와야지. 그 음료수 한 박스 그거 되나? 그 2만 원 몇천 원짜리. 말이 안 돼. 참. 그런 세상이야. 뭐 또 받을 수도 없고. 고마움을 항상 안 느끼겠나, 이제. 내한테는. 근데 그랬지. 안주도 할 거 없는데 우리가 계약 내용증명을 보내주자. 내가 써줄게. 돈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하여튼 돈 안 받으면 안 돼, 여러분. 항상 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447. 자, 그 중간에 조문 566이란 시커멓 한번 읽어봐요. 그 가로 1번이 청량비용, 평가비용, 감정비용, 중개업자 보수 등 2번 등기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이다. 찾았어요? 역시 이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정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도인 위에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정량하든 말든 난 뭐 일하는 의미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 자, 매매 효력입니다. 이제 효력은 칠판. 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 거야. 효력이 뭐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임? 자, 그거 하기 전에 그럼 봐요. 447 매도인 의무가 있고 448에 매수인 의무도 있어요. 자, 거기서 449에 하나 보면 됩니다. 몇 페이지? 그 시꺼머서 1번 특별한 읽어봐요. 동그라미. 매도인 줄 거라. 자, 그래서 그 과실이 뭐야? 월세, 차임이야, 차임. 여러분이 건물을 샀는데 그게 월 100이 나와. 그게 차임이야. 과실이야. 일단 누가 가져가? 매도인. 그 다음에 줄 거. 인도전에도 매수인. 대금 완납 줄 거. 대금을 완납하면 누구 거? 매수인에게 갑니다. 인도를 안 받아도 돈 다 주면 누가 월세 100만 원 먹는다? 매수인. 그것도 시험에 잘 놉니다. 원래는 누구 거? 대금 다 주면 매수인. 월세가 이러면 1,000만 원을 생각해봐라. 2달이면 생각해봐라. 연봉이다. 요즘 연봉 얼마고? 하여튼간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되었고 한 장 넘겨요. 이제 그 유명한 무슨 책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매년 한 문제야. 뭐라고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자, 여러분, 책을 보고 공부하면 10년 가도 못 깨우칩니다. 죽을 맛이에요, 담보 책임. 다 외워야 돼, 오늘 가르쳐 준 거.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매도인이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인데, 자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는 책. 하자가 뭐야? 계람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권리 또는 물건에. 그래서 2번이 뭐야? 권리하자. 권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물건하자도 있는데 물건하자. 3번이 뭐야? 물건하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팔은 그 권리에 이상하다. 물건 자체가 이상하다. 그럴 때 지는 책임이 뭐라고? 담보 책임. 그럼 담보 책임 누가 져? 매도가 지는 거야.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이상하더라. 바꿔달라 하지? 그게 담보 책임 지는 거야. 자, 그때 7번 읽어봐요.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뭐라고? 과실이 없어도 지는 거야.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무슨 규정? 임의입니다. 강행이 아니야.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당근마트 뭐라고 이야기하노? 중고품인이 알아서 해라 하잖아. 환불기한 안 된다 하잖아. 안 되는 거야. 왜? 임의규정.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윤감 있는 분은 뭐 하지 마라 자꾸 이리 적어놓으세요 좀. 자, 그러면 7번 봐요. 이 권리하자는, 자, 봐요. 매도인 갑이 토지 100제곱을 매수인에게 1억에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갑이야, 토지 100이야, 1억이야, 매수인.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가 뭐냐? 토지 전부가 누구 소유야? 병. 그럼 이런 말이지. 병 건데, 그러면 갑이 대리받아서 하면 되는데, 대리도 안 받고, 병이 갑자기 외국 갔어. 병이 평소에 팔아달라고 했어. 근데, 이 어떤 놈 매수인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럼 당연히 갑은 병이 오면 오케이 할 줄 알고 자기가 매도인이 된 거야. 왜? 매매는 타인 것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누가? 병이 와가지고 뭐라 한다? 그 가격에 미쳤나? 꼭 그런 놈이 있어요. 판단해놓고 가면 또 올려 10만원씩 평당. 그런 사람이 있대도 한 번 그런 사람은 두 번 그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래야만 안 돼. 다음에 전화오면 사장님 또 마음 바꿀 겁니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권리 전부가 변기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요 담보 책임지는 거야. 여기 첫 번째 전입니다. 전부가 누구 소유? 타인 소유. 그 교재 어디 있노? 451에 시커머스 위에 가로 1번이 뭐야?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그거다. 자, 한 장 넘기고 7번 봐요. 권리 뭐라고? 일부가 타인이야, 이제는. 아까는 전부고 일부고. 7판. 뭐라고? 전부고 일부고. 자, 7번 봐요. 토지 일부가 병이야. 자, 100제곱에서 30제곱이 병이야. 근데 병이 노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그때 담보 책임이 오고요. 자, 세 번째는 수량구족 일부 멸실에서는 수야, 수. 자, 7번 봐요. 수량 지정 매매 했대. 여기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돼. 무슨 매매? 자, 수량 지정 매매는 적어요. 수와 양을, 양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돼. 수량 지정이 뭐라고? 수와 양을 가격 결정한.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떻게 분양받아? 그 예를 알면 돼. 평당 얼마니까 부르잖아. 평당 1,500이다. 요즘 대구 1,500 하지? 그럼 30평이면 4억 5천 이래 되는 거야. 요즘 30평 4억 5천 하나 분양합니까? 하죠. 그래 한다. 경산도 그래 하죠. 좋을 때는 지금쯤은 평당 2천 돼야 됩니다. 아파트가 평당 1억 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지금. 서른 가고 있잖아 벌써. 한 평에 1억짜리가 어디에 있노 그 닭집이. 돌아버린다. 좀 있으면 2억 갖겠다 봐라. 적어라. 2023년 오늘 4월 12일 이강술 왈 아파트 5년 내에 2억 간다. 봐요. 그래서 이 수량 지정 매매가 뭔가 하면 봐요. 한 평에 또는 한 제곱에 1제곱에 100만원. 그럼 100제곱이면 얼마야? 1억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청약해 보니까 96제곱이에요. 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게 뭐야? 수량구조 일부 매실이에요. 자, 네 번째. 용익의 익이야, 익. 익을 동그라미. 저 토지에 용익권이 뭐가 있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용익권이잖아.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기분 좋아하겠나? 마지막 저당권, 전세권 행사입니다. 행사가 경매 실행과 같은 말이야. 저당권에 있는 걸 샀어. 다시 뭐가 있는 걸 샀어? 매수했어? 저당. 그럼 대부분 어떻게 매수합니까? 7번 봐요. 이 건물을 샀어. 어디 샀어? 은행에 건전당이나 저당이 5천 있어. 시세가 2억짜리야. 그럼 매수인은 얼마 주고 사요? 1억 5천 주고 사는 게 대부분이야. 그럼 이 저당권은 누가 떠나야 돼? 매수인 떠나야지. 그때 경매 들어와도 담보책임 물으면 안 돼. 왜? 자기가 책임지잖아. 근데 이거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억을 다 준 거야. 왜? 갑이 갚는다 해서. 자기가 저당 설정했으니까 잘 알고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금액을 다 준 거야. 그럼 갑이 이 저당권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경매가 들어왔어. 요놈 소유권 날라갔어. 이럴 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이 있을 때 실무감은 담보 책임을 안 물어. 왜? 인수하잖아. 2억짜리면 은행에 5천이 있고 뭐 월세가 4천이 있으면 9천이잖아. 1억 1천 주고 사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인이 인수했기 때문에 저당 전세권을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때는 대본 책임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얼마? 다 줬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 매도인이 중간에 입맛이 폭개되고 그래서 경매대가 있어. 그때입니다. 거기 뭐라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거예요. 그 5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도 게 안 해요. 언젠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온다? 전일 수익 저당 전세. 다시 뭐라고? 전일 수익 저당 전세. 그 그림 여기 가져와요. 몇 페이지 있어 이거는? 요거죠 요거. 전일 수익 저당권 전세권 행사잖아. 이렇게 딱. 이거 없습니다. 이거 교재는 이거 없어요. 기본서에는. 이걸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 5개를 적어놨대도 뭐라고? 전, 일, 수, 익, 저당 전세. 자, 여기서 각각의 매수인이 선악을 나눠. 어떻게 나눈다고? 선악이 나눈대도. 그러면 전부가 타인 소유가 2개 되는 거예요. 선인 경우, 악인 경우. 자, 그랬을 적에, 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도표를 보는 걸, 요게 중요한 거야. 요 암기 이게 돼. 자, 첫 번째. 자, 권리 하자한타 무책임 5개가 뭐다? 전일, 수익, 저당, 전세.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대금을 깎아달라가 감액이야. 칠판 여기 있네. 요놈. 대금 감액은 보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인 경우는 없고, 박수 봐요, 같이 계신 분. 그리고 용익적 권리도 없고, 마지막 저당전세도 없잖아. 그럼 대금 감액은 어디만 있어? 일부 있잖아, 일부. 일부 타인 소유하고 수량부자 일부 멸치 여기만 있어. 그래서 외울 때 칠판 대금 감액 청구는 어디에만 있다? 일부에만. 이 두 번째야. 아니면 칠판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뭐 4개 요까지 빼고 하나 둘 3개가 하나 둘 셋 10개의 세개니까 30칸을 외우면 돼. 있고 없고 XO XO 이렇게. 그것도 몸을 흔들면서 외우면 돼. 그게 되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요 도표를 요렇게 정리하면 돼. 다시 아까 이 5개 뭐라고? 요대로 있으면 답이 손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어디에 나온다? 일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요. 그러면 대금 감액 끝난 거야. 일부 맺고. 자, 전부가 타인 선의, 일부 타인 선의, 수량부족 선의, 용익 선, 저당선세 선. 선선 할 때는 다 인정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온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모두 인정이 몇 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각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면 모두 인정. 그러면 시험에서 매수인이 선이다. 뭐 청구할 수 있다. 맞아. 뭐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대금 감액은 어디에만? 일부인 경우 선의 글자 나왔다. 있다. 맞아. 이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 빼고. 자, 문제가 수량부정 일부 멸치를 했다. 선이면 해제할 수 있다. 맞아. 선이니까. 대금 감액 해제 손배. 그 12개를 어떻게 온다고? 매수인이 선이면 모두 인정. 한마디에 조지는 거야. 그 12개 암기야. 이거 말고도 좋은 방법 있으면 그대로 써라. 분명히 이야기했다. 없을걸? 자, 그 다음에 칠판. 여기 하이라이터야, 4번이. 뭐가 하이라이터? 매수인이 뭐야? 악의가 뭐야? 알고 있어도 안 경우에도 인정되는 게 전, 악, 캐, 일, 악, 대, 저당 전세는 악일 때 손해, 수익은 없어. 없는 것도 적어놨어. 이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전이 뭔가 하면 칠판 이거야. 이제 뭐요? 전이 뭐라고? 전부가 다닐 때, 악이잖아, 매수인이. 해제 동그라미 있잖아, 요거야. 요걸 전, 악, 캐, 요리 부르는 거야. 자, 두 번째, 칠판. 일이 뭐야? 일부가 단위지? 일, 악, 대네, 대대. 그리고 저당 전세는 악일 때, 두 개 다 되잖아. 위에 동그라미가 똥똥이잖아. 손해. 저당 전세는 악이라도 손해. 마지막. 수량 부족 일부 멸세는 악일 때 봐요. 다 X잖아. 둘 다 이거 봐요. X잖아. 그래서 수익은 악일 때 없다. 멋있어요. 요걸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칠판. 여기 적혀 있지만 요 계약한 날이야 안 날이야? 일단 안 날이야. 계약은 한 달 전에 했어.
오늘 알았다. 오늘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칠판 여기 다다. 요걸 어떻게든 해놓으면 바로 답이 손들고 있다. 날 잡아봐라 한다. 시험에서 뭘 물어봐도 요것만 돼 있으면 돼. 다시 권리하자 5개 뭐다? 대근 감액은 어디만 있다? 일부. 자, 매순이 선이면 모두 인정. 악일 때 되는 게 뭐다? 전, 아, 캐가 뭐 줄임말? 해제. 일학 때는 일부가 악일 때 대근 감액. 수익은 악일 때 없다 했지? 자, 악이 없다. X, 악이 없다. 마지막, 저당전세는 악이라도 손해. 요거요. 손해. 악이라도 손. 그리고 뭐다? 계약한 날이다. 일단 한 날이다. 한 날 1년. 이걸 안 하면 한 문제 놓쳐요. 이것만 돼 있으면 무조건 한 문제 맞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말로만 떠들지 말고 확인해보자. 자, 607페이지 31번. 몇 페이지? 607에 31번 작년 문제다. 문제 한번 읽어봐요. 그럼 이거 답이네. 전학해, 일학대, 저당전세는 악이라면 손해. 요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이 답이야. 얼마나 쉽노? 기억이 뭐야? 전번에 해제 맞네 전학해? 기억 더 가야 돼. 그럼 재수 없나? 1번, 2번, 5번이다. 그럼 니은 읽어봐라. 1, 악, 대. 니은도 맞네?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다. 그러면 디귿만 이제 결정하면 되지. 리언을 읽을 필요도 없지. 디귿이 뭐예요? 저당 실행이나 저당세는 손해잖아. 손해배상 해제 다 되잖아. 2개. 디귿도 맞네? 해제권 돼 있잖아. 손해배상도 있는데 그거는 빠져있고. 칠판 이거 저당전세는 악이라도 손해. 손이 뭐야? 또 손해배상 요거 해는 해제권 손해배상의 손 해제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도 아직 여러분이 이걸 안 내서 무슨 말인지 몰라. 내 혼자 하고 있네. 이래 할 수 있어. 넌 아니까 불리지. 항상 다 손들고 이걸 안 벗어난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거 못 맞춰.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딱 그냥 첫 번째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감은 잡았어요? 자, 그럼 칠판 요걸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 외우는 방법도 또 해준다 내가. 매수인이 악인 경우 인정되는 거 칠판. 여러분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야. 꿈이다 적고 진짜 개업했어. 어제가 뭐야? 어제가 전일이잖아. 어제 1시에 매도와 매수로 계약하기로 했어. 그러면 중개사가 한 12시에 전화합니다. 12시쯤에 전화해요. 사장님 어디 오세요? 이러면 가고 있습니다. 매수인도 예 1시에 봅시다 해. 근데 매도인은 1시에 왔어. 매도인은 안 와요. 매수인 안 와. 둘 중에 한 명이. 그럼 중개사는 다시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안 오신 매수 사장님한테 전화하겠지. 사장님 어디쯤 오고 계세요? 하니까 못 간대. 1시간 전에 간다 해놓고 그 전에도 약속해놓고. 그러면 중개사는 설득하겠지. 계약 안 해도 좋다. 매도인 사장님 사무실 와 있으니까 오세요. 좀
그러니까 매수인 못 간대. 그래도 약속하고 안 오시면 저도 입장이 있고 매도인이 뭐라 생각했노? 요놈 나 사기친 줄 알았도. 맞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통해도 그래. 왜 친구인 줄 알고 서로 짜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생각을 남들은 많이 한대도 돌아버린대도 그럴 때. 그게 인생이라도 나를 갈군다. 그래도 여러분 허허 웃으면 돼. 얼마나 많이 갈구는지. 특히 너 수고한다 수고한다 해놓고도 저 새끼 저 사무국장이 저 이런다도 그걸 욕을 듣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중개사가 올해도 안 와. 또 올해도 안 와. 그러면서 매수인이 뭐라고 이야기해? 전 원래 악한 놈이에요가 전악해야. 그럼 중개사는 일하다가 열받아 안 받아? 거기 일하다가 악받으면 대머리 되는 게 중개사 업무야. 그게 일학대야, 일학대. 그러면 어제가 전일이잖아. 전일 수익이 좋아, 나빠, 수익이? 안 좋잖아. 그래서 수익은 악일 때 없는 거야. 없는 것까지 설명했다. 그러면 어제 매매 썼어, 못 썼어? 오후에 오니까 어떤 놈이 전세권 하면서 저당권을 해준 거야, 중개사가. 그럼 매매 대금보다 전세 저달을 하면 수수료가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잖아. 그래, 저당 전세는 악이라면 손해야. 이게 어제 중개사의 하루 스토리다, 스토리. 이 스토리텔링이라, 이게 스토리텔링. 그렇게 하면 돼. 이 악일 때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작년 시험 치고 못 맞추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 작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았다면 좋지만, 이게 어렵다, 원래. 그렇게 딱 정리해야 돼. 이거 보고 그대로 100개 나온 거죠, 작년에. 전학해, 일학 때, 수익은 악일 때 없다. 저당자세는 악이라면 손해. 이거 주옥 같은 지문이야, 이거. 노래 많이 오지 말고 전학해. 이걸 해야 돼.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거. 하다 보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요거는 요렇게 악인구 찾아라가 안 나와도 올해 또 나온다. 이게 답이야, 셋 중에. 이제 케이스로 나오겠죠, 아까 이처럼. 요렇게 그림, 어디 갔노? 요 그림 나온다, 이렇게. 갑이 어쩌고 저쩌고 매매를 했다. 그럼 1번. 전부가 타인 경우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돼. 없다 하면 답이야. 그게 전학해요. 그리 물어봐, 또. 아까는 요렇게 물어봤지만, 올해는. 결국 돌고 돌아서 외울 거는 요 5개. 이거 무조건 외우면 한 문제다. 자, 그 다음. 물건 하자는 더 쉽다. 물건 하자가 어디 있노? 458. 자, 이제 물건 하자도 이번 달에 설명 처음 하는데 봐요. 칠판. 자, 물건 하자가 우리가 실무에서 더 자주 보는 거야. 여러분이 고무장갑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빵꾸 나 있더라. 거기 물건 하자야. 옷을 샀는데 이게 뭐야? 단추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칠판 봐요. 자, 저거요. 물건 하자는 특정물도 되고 불특정물도 된다. 특정물 저거. 특정물은 토지, 건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물이 뭐라고? 토지, 건물. 불특정물은 같은 동료가 말이 있는 거야. 그럼 불특정이 뭐야? 2023년 제네시스 90 이런 거야. 많이 있어 없어? 많이 있잖아. 그런 거야. 자, 매수인이 줄 거 선의고 무과실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물건 하자다 못 책임. 물건은 산 사람이 선의가 모르고 과실도 없어야 돼. 물건 살 때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과실도 없어야 돼. 자, 세 번째 저거 안날로부터 6월이야. 6월. 몇 월? 6월. 1년이 아니야. 안날로부터 6월.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저거. 경매에서는 인정 안 한다. 물건 하자는 어디서는 인정 안 해? 경매에서는 인정 안 해. 여러분 경매로 물건 샀어. 집에 가보니까 뭐 변기가 부어져 있다. 책임 안 집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 경매하게 되면 그 경매 나가는 놈이 물건을 관리를 잘 하겠나? 어떤 사람은 뭐 변기도 뜯어간다며. 그래서 물건 하자는 어디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매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적어봐요. 법률적 불능. 무슨 불능? 법률적 불능이 뭡니까? 저거 건축법상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법률적 불능이야. 무슨 불능? 그 법률적 불능은 물건 하자로 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그러면 이 법률적 불능 판단 시기는 저거 성립시가 기준입니다. 성립할 때, 계약이 성립할 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거기 물건 하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물건은.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 7번. 특정물만 인정되고 불특정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려. 인정된다. 그럼 다시 불특정물을 다른 말로 종류물이라 불러. 종류. 불특정이 뭐라고? 종류. 같은 종류가 많이 있잖아. 종류 매매 이리 부릅니다. 자, 환매로 가겠어요. 463.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금액이 바뀌었죠? 금액이 바뀌었어. 최소, 최우선 받는 소액보전금이. 그리고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거는 확정이 안 되고, 본회의는 통과 안 된 상태고,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런 게, 서브노트에는 그것까지 두 개 딱 반영해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미리 나온 거라서. 서브노트 4월달 되면 나오잖아. 거기는 다 바뀐 거 반영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법은 잘 안 바뀝니다. 바뀌어도 그게 오래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자, 환매. 매매계약과 동시에가 핵이다. 다시 산다. 이게 환매야. 그래서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역시 어떻게 해야 돼? 동시. 그리고 환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환매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찾았어요? 몇 개 더 여기 해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다야, 그냥. 환매대금 줄 거 봐요. 매매대금 플러스 비용. 그리고 부동산은 기간이 5년, 동산은 3년. 연장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연장 안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5년, 3년이다. 그리고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등기를. 그리고 환매권도 형성권이다. 채권자 대의되고 양도 상속 다 된다. 재산이니까. 그게 환매야, 그냥.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자, 466. 교환 갑니다. 그럼 교환이 문제가 나오면 교환 직접 연관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봐요. 자, 교환은 금전 빼고 서로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무슨 건 둘 다? 재산권. 그러니까 뭐야? 아파트하고 임야 바꾼다. 그게 교환이야. 근데 교환이 잘 됩니까? 실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환 물건 들어오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같은 주위에 있는 사무실 중에서 가장 미운 데 갖다 주면 돼요. 역시 낙성입니다.
쌍무입니다. 유상입니다. 분류식이에요. 타인거도 됩니다. 채권 똑같아요. 매매와. 그러면 저거 여기 쌍무 쭉 빼서 동시이행 항매권 위험부담 저거. 그러면 여러분 교환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매권이나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있다. 적었어요? 자, 유상계약을 딱 빼. 유상계약 빼서 적어. 매매 가능 규정을 준용한다. 어디 가능 규정을 준용한다고? 매매. 왜? 유상이니까. 그래서 교환도 매매 가능 규정을 준용한다. 됐어요? 그렇게 갑니다. 다시 교환도 어디에 가능 규정 준용한다? 매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토지를 교환하는데 여기에 1,000만원을 더. 그러면 이게 만일에 1억인데 여기 9천이야. 그럼 얼마 줘야 돼? 1,000 적고 이게 뭐다? 보충금이야. 보충금? 보충 뜻이 뭐야? 교환을 보충한다는 거지. 그럼 이 보충금 돈이잖아. 그러면 이제 질문 원. 보충금이 있어도 이게 교환이에요? 아니에요? 교환이다. 보충하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니까 어디에 가는 규정? 역시 매매 대금에 가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충금을 안 준다. 불이행한다. 불이행. 불자로 보여 이거? 불이행.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상대방은 끝낸다가 뭐야 아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이제는 불이행. 여기 교환 끝이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교환 문제가 나오면 교환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쌍무에서 뭐가 생겨? 동시행항배권 위험부담. 유상에서 매매 가능 규정 준용한다. 그리고 뭐 보충금 끝. 이게 다야. 교환 나오면 옆에 땡큐 적으면 돼. 자, 그 유명한 이제 임대차. 임대차 의임하고 집에 갑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임대차 마지막하고 특별법에서 진도는 마치고 그 다음 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아니고 3월달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 그거 다 들고 와요. 없어진 분은 없어진 분은 제가 프린트 해드리겠어요. 자, 봐요. 여기 재밌는 거예요, 임대차는. 근데 칠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요 임대차는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를 하고 칠판 뭐? 주거연구물은 뭐라고? 상가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게 원래는 임대차는 하나야 하나. 근데 특별법에 뭐가 있다? 주택과 상가가 있는 거야. 다시 어디에? 그러면 임대차는 그러면 어느 문제가 임대차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게 칠판 여기 민법상 임대차 요걸 민법상 임대차를 불러. 매매교환 임대차 나오는 요걸 그 인지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인지 뭐가 구별한다? 아니 뭐 문제가 나왔어. 요거가 구별한다. 목적물을 가지고 구별한다. 주택은 무슨 물건? 상가는 상가 건물이 돼야 돼. 그래야 이 법 적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럼 민법상 임대차는 동산대. 그 시험은 동산 시험이 안 나와. 부동산 되는데 뭐 토지나 건물 중에 무슨 건물? 주거 상가 제외한 건물.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거의 뭐 토지가 나와. 그냥. 자, 권리는 임대차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권리가 뭐야? 물권 채권.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 건물, 토지는 민법밖에 토지는 특별법이 없으니까 민법에서 임대차 끝났고 건물 나오면 앞에 어떤 글자 붙어 있노? 그러면 특별법 주택이야. 상가가 아니고 우리 학원 같으면 상가 건물이야?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목적물을 가지고 따져야 돼. 자, 그럼 아파트 나왔다. 뭐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 아파트가 주거용이잖아. 이렇게 나온다. 목적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요걸 딱 그리고 또 하나 더. 임대차 성립 요소는 차임이야, 차임. 보증금이 아니야. 다시 임대차 성립 요소는 뭐라고? 차임, 차임. 근데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200만원 일하잖아. 그러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차임인 임대차가 주된 계약이고 보증금은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을 한 거야. 역시 하나의 계약서에 두 개 쓴 거예요. 두 개. 아까 매매하면서 계약금 계약하듯이. 다시 뭐라고? 매매하면서 계약금 계약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증금 돌려받아요. 차임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대차 차잖아, 차임이야. 보증금 종된 계약이야. 그리고 임대차는 여러분 칠판 합의만 하면 돼. 무슨 계약? 이걸 낙성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임차인이 약하잖아. 대항력이 없잖아.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차권을 뭐 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어. 그 등기하면 나중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